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이제 형사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이 된 건데요. 최 교수님, 예.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이 이제 한 곳에서 진행을 되게 됐는데 이 병합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된다면서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병합이 안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조지호 이런 분들은 주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자와 내란 우두머리는 함께 같은 일을 모의했을 가능성을 지금 예견해 놓고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혐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안이 같고 같은 사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려면 병합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병합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지위, 이런 지위 때문에 이걸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에 배정을 했다는 것은 병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왜냐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여기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에 있는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용현 장관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가 대질질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재판부에서 병합해서 처리를 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뭉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병행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을 위해서 아마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인 평론가님, 앞서 법원은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석을 기각했잖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 청구하게 되면 좀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좀 보세요? 보석 청구는 물론 피의자의 권리입니다만 하지만 법 쪽에서는 그 가능성,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이것이 불식됐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보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둬서 석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또 그런 이동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남아 있어서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몇몇 관계자들하고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도 최근에는 조금 싱크로율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말들이 있고 다른 군 관계자들, 경찰들하고는 더 많이 엇갈릴 겁니다. 이 상황에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진술 종용이라든지 회유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됐는데 조 청장 같은 경우는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하고 있지만 잘 지낸다라고 하고 있고 건강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들을 종합을 했을 때는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홍 전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일주일에 3번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사재판은 보석 청구 이야기가 나오고 또 탄핵심판 쪽에서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 사항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좀 대응이랑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도 형사소송 등과 같이 병행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송준성 검사 건은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중지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제 중지 신청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현재에서 중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계속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관들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3명이나 된다든지 특히 정계선 재판관이라든지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배우자라든지 또 배우자의 어떤 여동생이 특별한 어떤 그 소추인단과 관계가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재척, 회피, 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리를 한다는 이런 어떤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 2회 돼 있는데 이렇게
기일을 일괄 지정하게 될 때는 법상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깡그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잡는 거라든지 또 지금 이런 어떤 그 형사 소송 서류를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받아오면서 하는 이런 거라든지 특히 또 탄핵 심리 전반적인 어떤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의 총리의 지금 탄핵 재판 문제는 이거는 정족수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뒤로 미룬다든지 등등의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정성 지금 이제 논란이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런 사항을 헌법재판관들이 신중하게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권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뭐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냐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좀 한결같거든요.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프레임 내지는 사법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게 내란이냐라는 쟁점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지자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에게 짧게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쾌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것이 여론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기제 그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도 SNS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주제로 짚어봤습니다.